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시간에 16일에 있을 P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가 중요하다 하셨고 엔비디아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700달러 선을 붕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미리 그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 빠진 게 이미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갖고도 제가 엔비디아 수많은 말들이 많잖아요. 네. 저는 시장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 엔비디아 옵션을 800불과 800불 이상의 승부건 에너지와 550불과 650불 떨어질 거에 배팅한 에너지가 누가 그러니까 밀고 땡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내일 이제 판가름이 날 거라고요. 지금은 하방이 이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뭐예요? 다 좋게 나왔어요. 네? 예상치도 좋고 뭐 서프라이즈예요. 가이던스도 좋고. 왜? 네. 근데 그걸 때려버리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가 제일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내일 우리 IT가 충격파가 나와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잘 버틸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최근 한 1주 전에 우리가 서프라이즈 했던 게 와, 한미반도체가 상한가입니다. 근데 실제 그때 따라가시면 다 물려버리는 거야. 오히려 매도자식이 보면 팔아먹는 수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충격파가 더 나오는지는 내일 엔비디아가 하방 옵션, 풋옵션이 이기냐, 상방이 이기냐, 여기에서 대충 한두 달이 결정될 것 같아요. 한두 달. 주가가 그럼 많이 오르거나 많이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로 반응이 좀 나올까요, 대표님?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양매수죠. 그리고 변동이 클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준으로 보는 게 최대 어디까지 흔들 수가 있느냐. 네. 서프라이즈는 오늘 미리 조종했잖아요. 870불까지, 670불까지. 내일 750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물 같아요, 나는. 오히려. 그때 오히려 흥분하지 마시고 네네. 그때 IT 그동안 뭐라 그럴까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잘 파시는 전략으로 대응하겠고 첫 번째 내일 급락을 하면 오히려 뭐 하나마이크나 한미반도체 요번에 단타 외에는 수익 안 줬던 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다시 살 기회를 주겠구나라고 보시는데 그 단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 기준을 뭐로 잡느냐? 행사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사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미결제를 중심으로 거기까지 시세를 죽이는데 바스켓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을 매도 공격하느냐, 대차매 빌려다가 아니면 땡기느냐 쓸 거라고요. 그 대차매매 과정에서 때릴 거는 그동안 오른 거를 빌려다가 때려버려요. 네. 그럼 제일 위험한 게 지주사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삼성전자 지주사는 롱숏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엔비디아 급락하면 오히려 지주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급등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내일 엔비디아를 땡겨버리면 오히려 소부장과 그 주변 IT를 땡기면서 그동안 차익 실현에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급락시키는 데 사용할 것 같고 그래서 지수는 갇혀 있을 것 같고 요런 장인데 그러면 제가 고민하는 행사 가격을 얘기할게요. 350이냐 360이냐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럴 때 제가 4등분 법칙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툴을 여기다 갖다 놉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10월 말이 나스닥이든 전체 세계시장 우리나라는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선물이 305였어요. 네. 그리고 1월 2일 날이 고점이에요. 365. 그 다음에 1월 17일, 18일 날 바뀌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드렸던 자리가 326이에요.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요 고점을 돌파해서 쌍봉인데 선물은 여기서 5포인트가 모자라요. 이것도 중요해요. 365와 360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360을 뚫는다는 얘기는 이거 상방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네. 삼성전자 땡겼다는 얘기예요. SK하이닉스 15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5천 원이든 7천 원이든 더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일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내일 만약에 350을 붕괴하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월 달까지 장 없다. 지수는.
그리고 오히려 테마장만 계속 순환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상승폭의 75% 능선이 추세를 유지하는 선으로 봅니다. 그러면 305와 360의 75% 능선이 350이죠. 네. 이거를 절대 붕괴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환산지수가 얼마인가를 또 카운팅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 진폭이 제일 중요해요. 요게 2월 5일 날 345에서 터닝해서 급등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직전 고점과 344.80에 요번에 갔던 자리가 여기 361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계속 355를 공격을 해요. 이 355가 2630입니다. 이 360을 돌파해야 이게 2650을 돌파해서 2700을 가는 에너지가 나와요. 만약에 355를 붕괴해서 350도 공격해 2600 깹니다. 근데 이 깬다는들 이 2550은 안 깰 것 같거든요. 왜? 삼성전자가 낮은 위치예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얘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까, 대표님? 7천억 투자해서 6조 벌었어요. 삼성전자가 7천억을 투자해서 6조를 벌었어요. 네. 실적은 어떻게? 뒷받침 안 되는데 네네. ASML 7천억 투자해갖고 그걸 전량 회수했어요. 아. 지분 매각해갖고 네네. 그 차익만 5조 6천억. 오. 대단하죠? 현금이 굉장히 많이 쌓였네요. 그러니까 이걸 뭘 할까가 고민이겠죠. 이걸 쌓아놓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삼성 스치는 개별 종목들 레인보 로보틱스보다 전번 시간에 삼익 THK, 아진에스테 오히려 그런 쪽을 봐라 하는데 오늘은 삼익 THK가 너무 급등했네요. 그래갖고 오히려 매도 사인을 내드리고 요새는 에브리버까지 쭉 안 보냅니다. 나는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고 네. 이 작업이 진폭이 20%가 심지어는 2, 3일 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전략이 왜 하냐? 삼성생명이 끝나야 돼. 삼성물산이. 전번 시간에 우리가 화두가 실적단이나 뭐 HBM 이런 시각보다 이재용 회장의 탐욕으로 봐서 이게 금융지주 만들라는 뭔가 밑작업이 다른 안경으로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된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예. 생각보다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하셨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생명 갖고 있는 그 8.5의 5%를 갖고 와서 뭔가 삼성물산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맡겨야 하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 지분 변화. 여러분들이 이거 얘기하니까 뭐 기업 IR이나 뭐 인간관계에 있는 CIO나 뭐 대표이사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절대 모릅니다. 5명만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개념을 보냐면 그 어떤 사람 팔로우 더 맨이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누군지 한번 추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삼성전자가 돈을 모아갖고 언제쯤 이 M&A 카드를 쓸까? 저는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분 교통정리 하기 전까지는 안 쓴다라고 배팅합니다. 지분 교통 정리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하셨잖아요. 길게는 6개월이면 짧은 거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M&A 같은 뉴스는 없을 거란 말씀이세요?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말방구라 그럴까? 계속 띄우는 거죠. 분위기. 할 거야. 날 믿어. 근데 뭘 믿어? 구체적인 건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큰 사이즈보다 중소형주 치는 종목 같은 것들 갖고 매매하는 게 수익을 깨면 더 좋습니다라고 계속 이 시간 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애타게 할 거예요. 그거 기다리는 분들 몸에 살이 나올 겁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네. 저는 금년은 아닌 것 같아요. 신중하게 쓸 것 같아요, 카드를. 거기에서 밑그림은 벌써 이 삼성물산이 끝나야 돼요. 지금 11만 원짜리가 17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20만 원 본다는데 17만 원부터 매도하십시오. 이제 그 차익이 가성비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삼성물산은 금년에 15만 원 깨마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 삼성생명이 6만 원짜리가 오늘 8만 8천 원, 8만 9천 원이에요. 10만 원을 최종 목표하면 이제 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지분 막교환이나 이런 것도 교통정리해서 이 테마 때문에 주가
무조건 끝까지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오르면 대차 매매로 시세를 죽여버립니다. 그 작업의 위치가 또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새 오히려 가성비는 오히려 LG노텍이나 현대건설이 더 낫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아주 치 떨리는 종목들이 수익률 게임은. 그러니까 위치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생 그걸 정리해 보죠. 네, 전체 시장을 읽는데 파생 시장 변동성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50이 환산지수가 얼마인가 보세요. 350이요. 2600입니다. 네. 2600선. 내일이 만기일입니다. 지금 0.27한 프리미엄이 내일 뭐 예를 들어서 500%, 1000% 터졌다. 30에서 50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60 보면 2680은 요게 고점입니다. 이게 뭐 300%, 500% 심지어는 10배 이상 났다. 윗방향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2700을 보실 겁니다. 그러면 내일 뭐 갖고 보냐? 이 360과 350의 중심값이 350. 오늘 딱 여기에서 싸웠어요. 이 중심추가 위로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내일 아침 8시 45분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이제 우리 6시 되면 이제 대충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내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뭐 또 시간 내로 뭐 이제 엔비디아도 움직이면 10에서 20% 변동하지 뭐 3%, 5%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 나에 따라 우리 시초가를 결정할 것 같아요. 거기에 바스켓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금을 확보해 놔라라는 전략을 계속 강조해 드렸거든요. 요게 5월 달까지 미국 시장을 결정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이제 남아있는 게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요것만 남았어요. 우리 그동안 매그니소프트 7에서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는 좀 거기서 탈락된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온 디바이스 AI고 시스템 반도체고 모든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소부장 종목들인데 엔비디아 부러지면 이거 우리 다 스토리텔링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럼 전략상 후퇴된 다음에 간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전략상 후퇴할 때 지수 하방경이 있으면 뭐 갖고 만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 소부장 100개 빠져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하방경이 있으면 지수는 크게 변동 안 해요. 네. 나는 그 작업할 것 같아요. 그 작업이. 그런데 엔비디아가 급락을 한다. 그러면 테마주나 다시 지주사 같은 거 움직이는데 따라가지 마십시오. 차익 실현의 위치예요, 다. 그러니까 요새 그래서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흥분하면 당하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쳐다보지 않는 쪽에서 사서 내 종목이 시장을 리딩할 때 그때를 기다리시는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지금 흐름 따라서 간다? 선수도 당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초돈저체 오늘 흥분해가지고 따라가신 분들은 박살난 거거든요. 변동이 끔찍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거기에 신성델타 때 거는 뭐 18만 원이 12만 원. 근데 12만 원에서 끝나가고 돌리면 뭐 몰라요. 이제부터 급락시켜서 3월 4일 날 뚜껑 열었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 거기서부터 하족같이 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미 테마는 다른 걸로 이동되거든요. 그리고 최근 또 유행하는 테마가 또 의료 대란 해갖고 막 하지만 그것도 지금 먹을 거 없다고 봅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예. 이것도 다 고점 사이클일 것 같아요. 비대면 관련해서 스마트 헬스케어 갖고 뭐 빅컴퓨터가 9,000원 가더니 급락하고 오히려 교육주로 가죠. 교육주 또 따라가니까 또 변동 주고 다음에는 또 원격 제어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회전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야, 그러면 비대면 다음엔 못 가. 저러면 오히려 3월 달에 건설 건자재라든지 심지어 뚱딴지 같은 거에서 찾겠습니다. 여기서 찾는 이유는 제가 또 몸에 살이 나는 종목들이 하나 있습니다. 건설주. 네. 2년 동안 현대건설은 사 모으기만 했는데도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삼성전자 같이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현대건설이요? 예. 어떤 소식이에요? 삼성동 그거 이제 공사 시작한답니다. 드디어 삽을 뜨는 거예요? 드디어요. 아주 치 떨리는데 이제 105층짜리를 네. 55층으로 낮춰갖고 그러면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서울공항 이런 게 다 풀리거든요. 네네. 또 선거철도 이제 가까이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
6동으로 55층으로 이제 그러면 그게 삼성동 지하와 이게 또 이제 섭하고 흡하고 그러면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터가 같이 되고 여기에 건자재, 시멘트 같이 가는지 한번 이게 이제 또 소외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틈새로 또 가나 보시는 게 어떻나. 그래서 내일은 미국 시장 서학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세 달 쉬었다 가느냐 추가 오버슈팅하고 끝나느냐를 결정하는 디데이고 그 다음에 만약 내일 급락하면 금리 인할 때까지 이격 조정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금리 인하 시점을 한 6월 정도로 또 예, 컨센서스가 그래서 모이고 두세 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 관련주들이 가고 네. 우리나라 못 간 중국 관련주 가면 또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방산이나 또 화장품이나 약간 중국 석유화학이나 그동안 여러분들이 징글징글했던 것들이 오히려 롱숏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졌는데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져요. 이렇게 또 디커플링이 나올 수도 있는 장이 또 내일부터 5월 달까지. 그러니까 3, 4, 5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수급 들어오는 거 찾는 게 실전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징글징글 삼성전자는 그냥 72,000원, 77,000원입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도 역시 의견은 좀 앞서 저희가 이제 들어봤던 여러 가지 전문가님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엔비디아가 일단은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는데 한 2, 3개월 정도? 그렇지만 이제 방향 자체는 위쪽으로 열려 있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아직 카드가 남았어요, 엔비디아는. 어떤 카드요? 액면 분할. 아, 분명히 그걸 그러니까 액면 분할까지 한 대도 못 가면 이제 끝납니다. 네. 그 카드가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빠졌을 때 쓰느냐, 거의 뭐 800불, 900불 왔을 때 쓰느냐. 액면 분할 카드를요. 예. 이거는 뭐 그 대주주 이해 당사자들의 싸움일 테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금리 인하 때까지 조정할 때 썼나 아니면 급등해갖고 앵분하고 나죠. 옛날 애플이나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언제 했나를 스토리텔링으로 딱 보면 감이 나오실 겁니다. 언제였어요, 대표님? 저는 주가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마디로 급등할 때 네. 쪼개갖고 희석화시켜서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위가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 같은 게 지금은 뭐 200불, 300불인데 막 700불, 1000불 갈 때 그때 액분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격을 낮춰요. 네. 그러고 나서 또 거기서 다시 재작업 들어가고 애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디 때 해요. 100불이 밑에 있다가 100불 넘을 때, 뭐 500불, 1000불 이런 마디 때 많이 상징적일 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분명히 액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분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끝나지는 않은 것 같고 대신 이게 우리나라 소부장 주가를 결정을 해요. 소부장 주가를. 좀 뭐라 그럴까 실전에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제가 한 달 동안 사이클에서 SK 하이닉스를 13만 1,000원, 2,000원에서 14만 5,000원 이게 수익률이 구작 키우는 게 제일 컸고 오히려 한미반도체니 HPSP니 AD테크놀로지니 하나마이크론이니 이런 종목들은 수익이 크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HSP는 오히려 따라가면 마이너스 나고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한미반도체 상한가 친 게 매도자 시각은 이거 팔아먹는 수법으로 된 거예요. 오히려 그 사이에 한 2주간은 오히려 초전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원격 진료라든지 아니면 또 지주사 이런 테마주들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 주가도 보면 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참 기로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날 것으로 또 설명을 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모펀드가 왕창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가 관리하고 있는 대표 종목들을 소부장주로 압축한다면 이런 명단이 나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를 10만 원 초반대 사서 15만 원대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종가가 14만 9천 원이니까 지금은 또 살 시점은 아닌 거네요, 대표님. SK 이제는 하이닉스는 14만 원에서는 매력이 없어요. 다시 또 조정을 받았을 때 매력이 생기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6개월 코스로
SK하이닉스는 14만 원 아래 내려오면 해볼래요. 그러려고 하면 안 할래요. 네. 15만 원에서 그거 더 올라간다고 해서 뭐 5천 원, 만 원 뛰기 안 할래요. 네. 오히려 그거 하느니 이 종목들 중에 많이 빠진 거 할래요. 뭐 HPSP,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케, 한소케미칼, 리노고,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 다 보세요. 한미반도체 고점 치고 흘러내려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우하향입니다. 실적 뒷받침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내일 엔비디아가 만약에 올라서요. 저는 여기서는 하나마이크론 찍어보고 그러겠습니다. 한소케미칼, 하나마이크론. 요거는 대장이에요. 대장은 또 수익이 잘 안 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또, 뭐 그런 것까지 보냐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 저승사자가 떴어요. 저승사자? 네. ETF? 뭐 전반적으로 대차 매매에 대해서 감사원이 네. 저승사자를 뭐 한국투자공사, 연기금 모든 데에다가 떴다는 얘기는 모든 게 올 스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에 왜 그걸 떴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운영자들은 뭐밖에 못하냐? 대차 매매밖에 못해요. 신규 투입보다 빌려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럼 빌려주고 사는 건 결제해갖고 어떤 데는 공매도 때리거나 뭐 뭔가 그 주가의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에너지에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2달을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농담 삼아서 금융권의 정권 교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교통정리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 감사원의 그 이게 확산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적자 연속 기업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것도 이 감사 보고서도 요번에 회계사들이 그때는 넘어갈 건 잘 그냥 서로들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았거든요. 요번에는 알짜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번에는 얄짜 없을까요? 요번만큼 정권 교체의 불확실성이 높은 때가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색깔이 3개냐 4개냐고 네. 중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 뒷배가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겠죠. 그러면 원칙대로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민낯 들어가는 세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황당한 경우가 막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래 정지돼? 심지어는 이런 회계사 리스크도 우리는 또 지금 민낯이 드러날 때 3월 말까지는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제거법으로 제거 하다 보면 남는 것 중에서 압축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거기에서도 급등한 것보다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 중에 수급 들어오는 거를 찾아서 게릴라 전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게 3월에서 5월까지 시장을 지배할 것 같고 네. 지수는 갇혀 있을 것 같고 미국은 그동안 독야청청했는데 이제부터 엔비디아를 분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할 때까지 이격 조정하느냐. 여기서 이격 조정이라는 거는 엔비디아 기준으로 10, 20, 30 빼는 겁니다. 퍼센트로요? 예. 여러분들 아유 그 정도까지 빠지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빠집니다. 조정하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 네. 테슬라는 고점에서 몇 프로 빠진지 아십니까? 얼마나 빠졌죠, 대표님? 40% 빠졌어요. 테슬라가 40%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를 갖고 이것도 4등분 법칙으로 제가 이건 미국 시장 나스닥도 같이 보면서 하는데 네. 한번 이렇게 한번 미국 시장이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죠. 엔비디아를 10불, 20%, 30% 빼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벌써 10%대를 어저께 찍었습니다. 677불이에요. 20%가 596불이에요. 30%가 500불이에요. 전에는 400불 깨면 사고 500불이 저항이었다가 이게 5, 6개월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연초 특히 1월달 5일부터 이렇게 급등해서 40% 급등해서 저점에서는 90% 올라갔습니다. 네. 이게 500불까지 빠지면 어떡하려고요?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만약에 500불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3개월, 5개월 동안 이격 조정해서 나스닥이 급락했다. 인덱스로 10% 이상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설마 그러겠느냐. 이게 요 75% 능선을 어떤 일이 있어도 깨면 안 돼요. 650가 680 나쁘게 나왔어도. 대표님, 이격 조정이라는 게 어떤 악재가 나타나서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올라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세요? 그렇죠. 차익 조정하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도 파생 시장에서 하방 옵션 레버리지를 먹기 위해서 본 대차 매매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싸게 사서 올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6개월 네. 전략이거든요. 그 사이에 급하게 레버리지는 다 털리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거기 이용하는 거거든요. 풋옵션 하방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5-10% 빼버리고 나중에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현물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풋 변동성에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거기에서 당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엔비디아를 테슬라 같이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테슬라도 보세요. 이 100불짜리가 300불까지 간 다음에 지금 A, B, C, D, E 파동으로 무려 40%까지 뺐습니다. 설마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275불 깨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라는 게 이 상승 추세 훼손 구간이거든요. 이게 엔비디아로 치면 650, 670불이에요. 네. 이거 훼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지는 그때마다 논리가 나올 거라고요. 그거 미리 판단 못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가 편해요. 오히려 테슬라가. 매매하기가. 예. 네네. 지금 얘도 220과 180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수익률 게임은 그래도 얘가 편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부터 차익 변동성, 그러니까 풋옵션이 이기냐, 콜옵션이 이기냐. 그거를 보셔야 될 겁니다. 어디가 집중되나. 요거를, 그게 나스닥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이 15,000을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훼손하면요. 네. 금리 인하 때까지 미국 시장은 조종이다. 그러면 오히려 중국 시장, 우리 시장이 더 좋아집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데 우리가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중국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우리 미국 올라 때 같이 올라갔습니다. 예? 네. 왼수였죠.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온 그 간단히 해서 아시아권의 운영 자금들이 미국 투자 비중을 줄여갖고 우리나라나 중국 베팅할 수 있다라는 일본에 그러면 미국이 조정하면 일본도 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자금이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뭘 들어올까요? 그럼 IT 죽을 때 또 지주사 관련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건 죽여버리고.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3개월 동안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이 저는 갈림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림길 때는 미리 예측하지 말고 현금화 시켜놓고 내일 아침에 가는 플러스 방향에 따라 붙는 겁니다. 마이너스 방향은 터는 게 정답이고. 그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머리 생각하시는 분이 투자가 엮여요. 똑똑하신 분들이. 네.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시세에 따라서 이게 이로 움직이네. 그쪽으로 초기에 그것도 바닥권에서 그 매매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가이던스까지 보고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좀 길게 해봤고요.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사실 이제 저 PBR 주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올랐었는데 대장주들의 시세 차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을 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재매수 영역 여쭤봐도 될까요, 대표님? 각 종목마다 네. 이것도 4등분 한번 해보시죠. 종목마다요? 예. 그래서 보는 시각 120, 그러니까 이 그림을 로직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모를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생각하지 말고 상승폭을 일로 놉니다. 네. 시간을 일로 놔요. 그러니까 시간을 4등분해서 시간의 반.
가격의 반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이거 갖고 판단합니다. 상승 일진폭이 몇 프로 나왔는지 그 다음에 75%이 빨간 선이 유지되면 이거는 요게 고점이 아니고 추세가 계속 상승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걸 깨서 이 50% 중심값 수준까지 오면 기간 조정이면서 바로 안 갑니다. 근데 네. 매수는 50에서 25% 사이에서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주사라든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삼성생명 금융지주 이렇게 하고 삼성물산이니 삼성생명이니 이런 종목들 삼성화재까지? 예, 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는지를 결정할 예. 수 있으니까. 네. 6만 원에서 오늘 8만 9천 원 뭐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요 예를 들어서 8만 8천 원이 고점이 이걸 일로 놓는 거예요. 그럼 중심값이 어디예요? 7만 5천 원이죠. 121선은 7만 원이에요. 요번에 눌림목이 7만 7천 원이에요. 직전 고점 의미 있는 전이 7만 5천 원이에요. 이 종목은 7만 5천 원과 7만 7천 원 21선에서 변동 주면 사겠습니다. 요 120선까지는 안 빠진다. 여기에는 금융지주의 중심 에너지가 삼성전자 8.5가 어떻게 되냐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삼성생명의 차트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여기 상승 진폭도 중요해요. 얘가 만약에 100%라면 변동이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50%대이에요. 그러니까 더 갈 여력이 있고요. 현대차도 59%인데 저는 22만 원 오면 사겠습니다. 요거는 왜 얘는 절반을 보세요? 딱 절반. 오늘 75% 능선을 붕괴했습니다. 아, 요게 빨리 지지해야 돼요. 네. 그러면 24만 5천 원이 저항이면 그동안 17만 원과 22만 원에서 놀다가 22만 뚫어갖고 26, 7만 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9, 이 무거운 게 59% 나갔어요. 기하하고요. 그러면 이 중심값이 다음 눌림목 지지선. 근데 그게 21선이라고 봅니다. 다 정별됐어요. 요 선을 지지선을 해서 박스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삼성물산을 보시죠. 122선 12만 원이에요. 네. 여기까지 절대 안 옵니다, 이제. 그러면 15만 원이 저는 강력한 하단이 지지선이 되나만 검증할 거예요. 그럼 15만 원, 20만 원에 15만 원과 20만 원. 이거 잘못됐네요. 3번 설명 네, 아닙니다. 네, 네. 거기에 딱 15만 원, 이러면 17만 5천 원이 딱 반 아닙니까? 요새 17만 원에서는 이거 따라가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 전략이고 15만 원, 14만 원, 얘도 21선에서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나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KT, 공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거운 종목이 요새 한국전력과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얘는 4만 원대에선 매도, 3만 5천 원 오면 매수. 저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정별된 거는 20일 이평선이 이번에 중요한 의미 있는 지선이 되나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얘도 2만 원과 2만 1천 원입니다. 지금 2만 3천 원, 2만 5천 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이것도 우리 방송 보시면 절대 사기 싫었을 때 이런 것도 억대로 사놓으면 수익 납니다. 16,000원, 17,000원대 사기 싫으시죠? 그런데 이거 사놓고 내년 4월에 분명히 두 가지. 지금 사람 자릅니다와 내년 4월 달은 총선 다음에 요금 반드시 인상이 있다. 종기요금 인상. 대표님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주가 상승이. 굉장히 빨리 왔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맞춰요. 대신 4월 달 보고 작년 때 투자한 분이 오히려 이런 종목과 공격하고 최고 수익률 준 거예요. 삼성전자 SK하니 저리 가라요. 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트레이딩 구간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이쪽 섹터에서 아직 못 간 것들이 있어요. 공기업 관련주. 아니, 라더년 때문에 급락했던. 요번에 거기선 다우기스 올랐고 키움주권 올랐어요. 네. 그것도. 그러면 삼천리 도시가스들이요. 서울가스 아직 못 갔어요. 이것도 수급이나 뭔가 조건이 바뀌면 또 이 한국전력이나 KT같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내시는 게 이러한 가땅이에서 이러한 저 PBR주나 실적 뒷받침되는데 이렇게 뭔가 노이즈가 있어서 떨어진 종목들은 투자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사고 싶어도 안 사게 돼요. 이 각인 효과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왜 사? 네.
그런데 마치 카카오가 4만 원, 3만 원 될 때 안 사더니 6만 원 되면 살라고 그래요. 그거와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일반적 심리가 치떨릴 때 대표님,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러니까 그럴 때 사는 게 아닐까요? 그거는 네. 트레이딩 투자자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일 때는 네. 기준선을 딱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매매해요. 저라면 5만 5천 원 대수 잡고 하겠습니다. 잠깐 5만 원 훼손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는 저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요? 네이버 웹툰 상장? 나스타. 그런 끌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22만 원에 때려라. 지금 20만 원이죠. 20만 원 깨면 웬떡. 작년도에는 네이버가 더 낫어요. 네. 왜? 네옴시티 관련주였거든요. 사우디 그 왕세자가 또 네옴하고 막 이런 작년 기억해 보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재미를 못 봤죠. 예, 예. 18만 원, 22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더 작아요. 20만 원, 22만 원. 그러니까 상대 그 수익률 게임이 적기 때문에 다른 거 자꾸 중소형단에 뭔가 자동차 부품단이나 삼성의 M&A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게 수익률 게임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성비 전략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이버 웹툰 모멘텀 나스닥이 오히려 카카오보다 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개가 있는 걸 자꾸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삼성 스치는 거는 또 5G, 6G 분명히 끌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삼성 쪽이 M&A 한다고 그러면 저는 통신 쪽이에요? 통신 쪽 같아요. 로봇이 아니라? 로봇은 작아요. 몇 조를 쓸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해외에 뭔가 이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나는 테슬라하고 협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아이디어가 이재용 회장의 싱크탱크 쪽에서 있었으면 우리가 뭔가 또 글로벌 기업 성장하는데 참 큰 에너지가. 그럼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갑니다. 그 에너지 카드가 나오는지는 한 1,000만 원 불 때까지 가보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또 스페인 모바일 콩글레스도 있잖아요. 네. 예. 거기는 다 통신이거든요. WMC. 예. 거기는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KMW나 오이솔이나 이쪽 에너지가 소부장보다 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장비주들이 계속 또 에너지가 나오나. 그래서 종목은 위치와 틈새와 수급 요 3박자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와 수급과 위치와 수급 그리고 재료 끌개. 끌개. 예. 그리고 밑바닥의 기본은 매출 우상향, 실적 우상향. 네. 적자 기업인데 모멘텀 플레이로 성장 꿈 절대 하는 장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박살납니다. 민낯 드러나고. 그러니까 3월에서 5월달은 연속 적자 기업은 제거해서 피해라. 네. 이것도 철저히 지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의료 대란 아주 난리잖아요. 네. 이 가운데 또 주목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원격 진료 앞서서 저희가 좀 말을 했었는데 교육주도 그렇고 변동성이 근데 너무 빨라서 투자자들이 적응하기 어려운데 앞서 좀 조언을 주시기는 했지만 투자의 팁을 좀 주신다면요. 급등하다 고점에서 20, 30% 빠지면 사십시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비트컴퓨터 보세요. 네. 120원 밑에 역배열이 5,000원에서 6,000원짜리입니다. 이게 1차 9,000원에서 윗골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거 꼬리 달리면서 튀기 시작한 게 교육주로 갔어요. 비상교육이, 그러니까 9,000원대에서 죽으면서 비상교육이 치고 나갔어요. 네. 이제 오늘은 반대로 될 것 같아요. 비상교육이 상한가 친 다음에 오늘 파신 분은 오히려 비트컴퓨터가 7,000원, 7,500원, 여기도 21선이에요. 올라간 거의 반 정도예요. 여기 오면 이거 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트레이딩 감각으로. 또다시 9,000원과 만,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뉴스는 생성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비대면 원격 진료가 구체적으로 이제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지금 의사충원 때문에 만약에 그 의사고시 재수생들이 의사 되겠다 해갖고 그쪽 수요는 무지 늘어나겠지만 의사 되는데 6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그 매출의 연속성의 속도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교육 이게 상한가 찍는데 오늘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 걸리는 거 보세요. 오히려 얘가 비상교육이 급등했다가 한 6,000원, 6,500원까지 오히려 급락 눌림목 줘요. 이런 것들은 올려놓고 죽일 때 사겠습니다. 또 할 것 같으니까. 요게 트레이딩 감각으로 순환 전략. 마치 초전 자체가 여러 번 흔들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제대로 짱돌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아직까지 뭔가 끝난 에너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싸울 것 같거든요. 계속 싸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총선을 앞두고 뭔가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 게 어쨌든 국민들의 표를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국민들 중에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우리 의사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한데 거기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갖다 얘기해서 소아과, 산부인과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의 그 차등화는 끔찍했거든요. 이게 원격진료 비대면 해갖고 투자 갖다 얘기해서 소지방에서도 의사를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인력 갖고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00 늘려도 대도심으로 가지 누가 지방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2,000명 갖고 늘으면 안 돼요. 그냥 2만 명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10년 트렌드거든요. 네. 그게 정착화 되려고 하면 203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세는 계속 정부의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갈등 구조는 이거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 진짜 인공지능 AI 갖다 얘기해서 AI 의사들이 막 생기고 수술용 로봇과 우리가 미래 보면 어떤 기계들이 나 몸 딱 떼어놓고 뭐 다리도 생성하고 막 3D 같이 그런 공상과학 같은 게 현실화되는 건 전 2040, 50년 될 거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대까지는 이게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 그동안 1960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의 의사 선생님의 기득 에너지가 이번에 충돌됐다라고 보고 처음 갈등은 무지 심할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차적인 에너지의 기업들의 뭐라 그럴까요? 차별화가 계속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인공지능 AI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돼요. 우리 생명이나 이런 거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변동 주면서 추세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 변동을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자, 지금 말씀하신 원격 진료라든지 교육주 관련한 종목들은 일단 추세는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끝난 건 아니고 좀 조정받았을 때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초전도체 관련주는 다른 관점이신가요? 초전세는 이제 하지 마시죠. 3월 4일까지는 그래도 또 막 뭐 지폭이 있지 근데 않을까요? 이런 1,000만 원 정도 투자하자. 그런 거 어떻게 투자합니다. 네. 1,000만 원 해서 30% 날아가면 손절하자. 되지않고 그런데 단타 갑자기 내가 샀는데 상한가 한 번만 치면 무조건 때려라. 그리고 거기도 대장 나는 주변을 했거든요. 네. 대장만 되더라고요. 대장만. 예.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실적 나빠갖고 선암보다 원이피엔 했더니 원이피엔은 오히려 가지도 않고 선암만 4,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가고. 근데 급락하면 다시 또 이 종목은 4, 5천원까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000만 원 정도 갖다 해서 저 옵션 매매하듯이 할 분들만 하시죠. 그리고 트레이딩 전업 투자가 같이 노상 들여다볼 수 있거나 대드 정하고 하시는 분들 그런 용이지 이런 것들을 갖고 뭔가 뭐 비상교육 같이 아니면 뭐 비트컴퓨터 추세 매매 절대 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와서 무슨 초전도체냐라고 이제 채팅창에 글을 올리신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오늘 변동폭이 굉장히 커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대반등 때 드려봤습니다. 빠져나오십시오. 3월 4일 날 네. 저는 항상 그 뭔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걸 가장 경계합니다. 무슨 LK 뭐뭐 하다가 뭐 이름도 모르는 P 뭐뭐뭐 이런 브랜드를 자꾸 만들죠. 네. 포장지를 갈아낸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어마무시한 이해 당사자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번에 제가 그 코아시아하고 신성 델타테크가 2019년에 거의 비슷한 회사인데 그 예를 들어서 그 퀀텀 그 지분을 70억에 산 회사는 3조가 가버리고 이거는 박살나고 아니 그 퀀텀 에너지 그 지분이 뭐라고 몇천억짜리가 3조로 갑니까? 지금 그렇게 커지고 나서 그 기업은 해외 투자 무지해요. 지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돈 새로 생기니까 담보 잡아갖고 해외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성장으로는 좋아요. 근데 나쁜 시각을 보면은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한테크는 3년 동안 매매 금지 종목입니다. 저는 안 할래요. 지금 벌써 몇천억짜리가 3조 갔는데 네. 이게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요번에 3월 4일에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돼요. 그러면 유지할 뿐입니다. 미리 다 땡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법으로 내 세상이 아니야. 내 세상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정답입니다. 오히려 요번에 우량주 갖고 10에서 20% 요번에 SK 하이닉스 갖고 또 기업 오면 또 억투자해서 10% 15% 이런 거 세너 번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 종목도 비교하면 아프거든요. 어떤 때는 저망하는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우량주는 소외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쪽 드신 분은 이게 쥐약 매매입니다. 쳐다보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이쪽 세상은 그들만의 리그 세상입니다. 선수 세상이고 제가 오죽하면 1,000만 원만 해라고 그러겠습니까? 옵션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위클리 옵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영역이니까 초보자들은 괜히 그쪽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괜히 거기서 엮이면 어떤 때는 이렇게 비교하면 옛날 신라젠 꼴나요. 옛날 네이처셀 신라젠 옛날 그 유명했던 과거 그 포머 종목들의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 옆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저희가 이제 로봇주 관련한 내용을 잠깐 이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삼성이 스치는 종목들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분산한 맞나요? 삼익 THK와 또 웨어러블 로봇이 삼익 THK였고 아지네스텍까지 좀 급등할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었는데 생각보다 일주일 동안 이 아니라 오늘이었나요? 굉장히 좀 빨리 움직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이 될까요? 계속 할 것 같아. 근데 옛날 에브리버 같이 10,000원짜리를 4만 원, 4배까지 신장하는 이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번에 삼익 THK가 오늘 윗골이 달린 거 보세요. 15,000원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오히려 사십시오. 그래서 15,000원과 20,000원에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나. 그리고 지금 위치로는 오히려 아지네스텍이 더 낫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 보시면 삼성이 진짜 지분 투자한 거 아니에요. 삼성과 연결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낼 수 있고 인적이 사람들이 관련이 있거나 찌라지가 돌리는데 이게 마케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런 거를 저는 사모펀드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날 것을 자꾸 하는 게 저는 기타 법인이 사거나 기타 법인이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기타 법인이 왜 사? 이 기타 법인이라는 거는 초기에 어떤 회사가 저 기업을 M&A 하려고 뭔가 이해 당사자들끼리 해서 아니면 뭐 하려고 해서 의지를 갖고 사는 것들입니다. 기타 법인 매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네. 그 다음에는 분사해서 삼성 연골고리의 그러니까 삼성 누구누구가 그쪽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적 자원들이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리로 갔지? 이 한 분의 이동이 변동을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팔로우더맨 팔로우더 머니로 막 조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지네스텍이나 네오오토나 이런 그 삼익 THK는 중소형주 단입니다. 네. 지수단이 갇혔을 때 이런 것들을 순환으로 변동. 이건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수급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억대로 하시면 안 돼요. 억대보다는 요거는 또 1,000만 원보다는 많아도 좋아요.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이런 거 갖고 하나 갖고 변동을 이용하는. 그리고 오히려 X축, Y축에 삼익 THK, 아진 S대 해놓고 먼저 간 거 팔아서 못 간 거 왔다 갔다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시소지라다 보면
오히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 종목은 어느 하단에서는 계속 밑골이 달리는구나. 네. 어느 의미 있는 저점 고점이 딱 감이 나옵니다. 매매를 해보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쵸. 네. 대충 15,000원, 2만 원 같아요. 그럼 2만 원을 뚫어요. 그럼 2만 원, 3만 원 잡겠습니다. 네. 그건 영역을 좀 그 때에 따라서 전략을 조절하겠습니다. 지금은 15,000원, 2만 원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진 에스텍은 이게 또 제어 장치거든요. 네. 시스템. 그러니까 와 가까이 와 뭐 이렇게 전에 그 리버 설명했듯이 그런 통제 기능이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또 이동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로봇주도 큰 거 안 해요. 다 여러분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에브리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그 게임은 디프리 파동이거나 에브리버 잘못했다가는 반토막 나실 수 있습니다. 매집 단가들이 10,000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아직도 다 못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흔들면서 팔거나 전화사채를 발행해서 팔거나 어떤 방법으로 팔지는 두고 봐야겠죠. 증자해서 팔거나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새롭게 움직이는 쪽에서 중소형단에 그러니까 로봇주는 계속 이게 로봇, 자율자동, 자동차 부품, 미국 밸류체인 다 엮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3월에서 5월 달에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거기서 찾자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쳐야 될 시간 한 2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이제 3월 달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율을 봐라. 환율이요.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아직 뚫지 않았어요. 네. 1,345원 고점 찍이 1월 17일입니다. 네. 그때가 이제 우리 저점 딱. 그때부터 떨어지니까 한 달 동안 한 10원 빠지면서 1,450원 돌파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순환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 3월 달에 푸틴 오고 이게 1,350원을 치고 나가면 이게 또 컨트리 리스크로 가니까 환율과 10년짜리 국채가 4.3, 3.5, 1,350원. 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뚫으면 전혀 다른 주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방산. 방산, 먹자, 갈등. 환율 급등 시에 움직일 수 있는 거. 3월 달에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벌써 일단 수상해요. 환율이 수상합니다. 환율이 수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미국 10년짜리 4.3. 그 다음에 환율 1,350원에서 1,400원을 바로 가는 시장 나오면 네. 지금 말한 주도주는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방산이니 간단히 해서 갈등 구조 연결된 종목들로 후퇴했다가 다시 오시는. 그럼 지수는 2,450까지 부러진다고 보겠습니다. 지금은 2,550까 2,750에서 그냥 순환장으로 보거든요. 네네. 이게 7, 80%. 그런데 10에서 20 생각지도 않았던 짱돌이 나오면 이거는 컨트리 리스크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 우리 또 이렇게 떠들 겁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뭐 난리치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귀한 말씀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